서울 종로구의 한복판. 한낮의 시장은 여느 때처럼 복작거리고 있었다. 골목 안쪽에 칼국수집 앞에서 일어난 그 한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인은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가게 앞 정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의 날카로운 외침이 시장을 가르르듯 찢었다. 도둑이야!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녀는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젊은 남성이 반대 방향으로 튀고 있는 모습을 봤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했지만 가인은 한치 망설임 없이 그를 쫓기 시작했다. 가인이 뛰어드는 걸 본 주변 상인들과 택배기사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한 아저씨가 자전거로 골목을 막고 옆 가게 아줌마는 생강 박스를 도둑의 발에 던졌다. 도망치던 남자는 결국 커브를 돌다 넘어진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뺨을 붉히며 도둑은 체포되었고 가인은 그대로 떨어진 가방을 들어 올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 가방 주인은 한눈에도 남달라 보였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냉정한 표정,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위엄. 하지만 그녀의 손에 가방을 건넨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듯했다. 그 여자는 가인의 목걸이를 본 순간 그대로 굳어졌다. 말도 표정도 없이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본 듯했다. 가인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순간 낡은 목걸이의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며 가방을 내려놓던 여자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눈빛은 놀람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혼란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무언가였다. 그녀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내 가인에게 건넨 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름은 지현, 어느 대기업 회장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가인은 자신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침대 옆에 던져둔 명함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다 휴대폰으로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에 뜬 인물 사진은 낮에 만난 그 여성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성그룹의 총수, 언론과 재계가 철의 여인이라 부르던 바로 그 사람. 놀랍다는 생각보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기분이 들었다. 가인은 문득 그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 하은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목걸이는 지금껏 그녀가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단서이자 존재의 증명 같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 목걸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 여자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아온 김노인은 항상 그녀에게 이건 내 친엄마가 남긴 거다라고 말하곤 했다. 더는 묻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오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문득 그에게 진실을 물어보고 싶어졌다. 다음 날 새벽, 김노인의 방에 불이 켜지자마자 가인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김노인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가인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물었다. 이 목걸이 정말 내 엄마가 남긴 거예요? 그 질문에 김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장롱 안 깊숙한 서랍을 꺼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천조각에 쌓인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바랜 손수건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짧은 단발머리의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망울과 목걸이는 너무나 선명했다. 김노인은 그 사진을 가인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너야.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이 목걸이와 이 사진이 함께 있었지. 가인은 입을 다문 채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았다. 그 속의 아이가 정말 자기일까? 가능성은 너무 컸다. 낡은 손수건, 익숙한 펜던트,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공백.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기이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명함을 다시 꺼내들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고도 모르는 척 살아가기엔 가슴 어딘가가 불편했다. 설사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하고 싶었다.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더 컸다. 며칠 후 가인은 약속도 없이 대성그룹 본사가 위치한 강남의 고층 빌딩을 찾았다. 로비는 번쩍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지연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명함을 내밀었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잠시 후 고요한 응접실로 안내받은 가인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체감하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낯설고도 익숙했다. 인사는 없었다. 다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조심스레 꺼낸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상자 안에는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다. 단 하나 차이점이라면 가인이 가진 목걸이는 더 낡았다는 것. 그녀는 사진을 꺼냈다. 오래전 찍힌 어린아이의 사진, 옷, 눈빛, 펜던트. 모든 게 가인이 가진 기억 속 그 흐릿한 잔상과 겹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가인은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감정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목걸이는 증거일 뿐 관계를 되돌리는 열쇠가 될 수 없었다. 가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제 막 첫 문을 두드린 셈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가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칼국수집 아르바이트도 변함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날 지연이라는 여자가 보여준 눈빛과 사진, 낡은 목걸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절대 잊히지 않았다. 그 감정은 고요했지만 깊었다. 혼란이 아닌 잠겨있던 기억의 물결이 서서히 안에서 차오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가인도 마찬가지였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에 대한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겉봉에는 발신인이 없었지만 고급스러운 종이와 정갈한 글씨체는 익숙했다. 시간이 괜찮다면 한번 회사로 와주세요. 자리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대성그룹 로고가 우측 상단에 찍혀 있었다. 가인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초대가 아니라 제안에 가까운 말투였다. 강요하지 않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묘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두 번째로 대성 빌딩을 찾았다. 이번엔 예약이 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로비에서 그녀를 직접 맞이했다. 높은 층으로 올라가자 이전보다 더 아늑한 분위기의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지연뿐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의 비서이자 오랜 조력자라고 소개되었다. 이름은 박도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그 자리에서 지연은 가인에게 제안을 하나 건넸다. 회사에서 단순 행정 보조 업무를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였다. 특별 대우는 없고 채용 절차도 간소화된 형태가 아니라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했다. 단지 그녀가 원한다면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는 뜻이었다. 가인은 망설였다. 일하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그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세계에 직접 발을 들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입사 첫날, 가인은 자신이 얼마나 낯선 공간에 들어왔는지 실감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건물, 카드키로 입장하는 보안 게이트,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타이핑을 멈추지 않는 직원들. 그녀는 7층 행정지원부서에 배치되었다. 책상에는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인사팀에서 배부한 사내 매뉴얼이 놓여 있었다. 부서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인사팀에서 보낸 신입 직원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신입이라 부르지 않았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 저 사람 회장 딸이라는 거지. 그래서 뽑힌 거네. 말만 행정보조지 결국 다 받들라는 소리잖아.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묘하게 탁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맡겨진 업무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과 서류 정리였다. 손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배워갔다. 실수도 있었고 지적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핑계를 대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도 자리에 앉아 일한 날이 많았고 점심시간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처음 한 달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던 제이테크와의 계약서가 잘못 전달된 일이었다. 담당자는 가인의 옆자리 입사 2년차 주임이었다.
하지만 실수를 은근슬쩍 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최종 확인은 가인이 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서 여러 쳐다보는 시선이 가인을 향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맞습니다. 마지막 검토는 제가 했고 서류의 날짜를 놓친 건 제 불찰입니다. 사무실이 고요해졌다. 아무도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담당 주임은 당황한 눈치였고 팀장은 한동안 말없이 가인을 바라보다가 회의를 마쳤다. 그날 저녁 팀장은 그녀에게 사내 시스템 사용법과 클라이언트 서류 양식을 따로 정리해서 건넸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파일을 그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여전히 조용히 출근하고 조용히 퇴근했다. 사무실 구석의 낡은 책상에서 묵묵히 일만 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 지하철역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그녀는 문득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한 뼘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여전히 갈 곳이 많고 풀어야 할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몇 달이 흘렀다. 가인은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업무는 반복적이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작은 파문은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히 조직 안에서 예외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든 불편한 감정으로 다가갔다. 어느 날 익명의 글 하나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요즘 신입은 정식 채용도 아니고 그냥 낙하산이네. 혈연이면 뭐든 다 되는 회사답다. 단 몇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컸다. 게시판은 곧바로 댓글과 반응으로 넘쳐났다. 일부는 무시했지만 다수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가인의 자리는 더더욱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그날 저녁 가인은 퇴근길에 고향 시장으로 향했다. 여전히 장사 중인 김노인을 찾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반가워하는 기색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묘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이미 가인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뉴스나 SNS가 아닌 지연의 등장 이후 연이어 나타난 변화들 때문이었다. 잘하고 있는 거 맞니? 김노인의 물음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며칠 후 부서에 작은 사고가 터졌다. 대외 행사 관련 일정 조율을 놓치면서 고객사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업무는 가인의 선배 직원인 수진이 맡고 있었지만 회의에서는 또다시 가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연락은 가인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확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회의실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가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말수가 적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마지막 일정 조율은 제가 맡았고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회의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주변 사람들 역시 눈치를 보며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팀장은 다가와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일찍 퇴근해요.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의 비서 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이 잠시 얼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투는 변함없이 예의 바르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가인은 점심시간을 쪼개 대성그룹 회장실로 향했다.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지 지연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조용한 복도 한켠 큰 창문을 등지고 선 가인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받았을 땐 그저 낯설었던 이름과 직책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비서도 동행하지 않았다. 단둘이 앉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말없이 앉은 가인에게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해요. 나도 그랬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죠.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할지도, 어떤 자격으로 대해야 할지도. 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고민 속에 있었다. 이름이 아니라 존재로서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 혈연보다 태도로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무게감. 그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며칠 뒤 사내 인사 발표가 있었다. 다음 분기 기획행사팀에 가인이 포함된 것이었다. 실무를 맡는 보조 업무였지만 명확한 이름이 명단에 있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또 다른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결국 위에서 밀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었나?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번엔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도 일은 잘해. 책임은 항상 자기가 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생기기 시작했다. 첫 회의 날 팀장은 가인에게 행사 일정표 초안을 맡겼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정표를 정리하며 여러 부서와 메일을 주고받았다. 밤이 늦도록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책상엔 늘 포스트잇 메모가 붙었다. 회의실 변경됨, 연락처 확인 요망, 조율 필요함 같은 짧은 문구들이었다. 아무도 몰래 도와주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하루는 팀 내에 가장 오래된 선배가 우연히 다가와 물었다. 예전에 칼국수집에서 일했다며? 가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맛있어요. 김치도 직접 담근 것 같고.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어떤 장벽이 무너진 조짐이 담겨 있었다. 가인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매일 일찍 출근했고 퇴근 후에도 다음날 준비를 마친 뒤 집에 갔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았다. 바뀐 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의되지 않은 자리에서 자신만의 무게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평일 아침, 가인은 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고객사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행사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높아졌고 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류 정리, 대관 확인, 리허설 동선 검토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녀는 침착했다. 늘 그렇듯 메모는 꼼꼼했고 체크리스트에는 하나하나 파란 펜으로 체크가 쌓여갔다.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그녀는 사무실 내 회의실에 불려갔다. 담당 팀장과 부장 그리고 지연이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회의에 당황할 새도 없이 지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일을 더 맡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이번 행사의 실무 책임자로 일정을 주도해보란 말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누군가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짧고 간결하게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부러 인사를 생략했다. 그날 오후 구내 카페에서 몇몇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는 분명히 가인을 향한 것이었다. 진짜 능력으로 올라간 건가? 이젠 아예 대놓고 밀어주는구나. 가인은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이미 익숙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행사 예행 연습이 있었다. 대관된 컨퍼런스룸에서 조명이 꺼지고 동선이 꼬이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자가 허둥대는 사이 가인은 조용히 비상 조명 스위치를 확인하고 동선을 다시 정리했다. 단 몇 분 만에 정리가 끝났고 아무도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예정보다 순조롭게 리허설이 마무리되자 처음으로 몇몇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에는 수진도 있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용한 레스토랑 한쪽, 차 한 잔이 놓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연은 입을 열기 전 가만히 가인을 바라보았다. 사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인은 그 말에 어떤 감정 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당신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를 본 순간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고 다가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가인은 고개를 숙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원망도 기대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 봉투였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한 장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아이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모두가 한때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 이건 하은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찍은 사진이에요. 지연의 말에 가인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 낯선 공간.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울렁거렸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그 속에 스며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전사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임직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가인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 실무를 총괄한 석가인 사원입니다. 모든 과정에 책임감 있게 임해주었고 결과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전 직원이 있는 자리였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가인을 향한 시선은 또 한 번 달라졌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확인되지 않은 과거와 확인되어가는 현재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어머니일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다. 어느 밤 김 노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오래된 라면 냄비와 낡은 소파, 변함없는 공간이었다. 노인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말없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네가 두고 간 사진이야. 오래전 그녀가 보관하지 못하고 떠난 사진 한 장, 낡은 손수건과 함께 감싸져 있었다. 가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정말 나를 찾으러 온 걸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찾았든 우연이든 중요한 건 네가 그 진심을 느꼈는지 아닌지다. 가족이란 건 이름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야. 시간이랑 마음이 쌓여야 생기는 거지. 그 말은 밤늦도록 가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어떤 강요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한 번 같이 밥을 먹자고. 가정식 백반집의 작은 방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무생채. 특별할 것 없는 상차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가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가 보고는 싶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들이 조용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대답이 아닌 과정이 그들 사이의 진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 배치된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 걸렸다. 그중에는 서가인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기획전략본부 산하 홍보팀, 보조 스태프. 특별하지 않은 자리였지만 의미는 달랐다. 누구보다 조용히 시작한 그녀가 처음으로 정식 부서 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가인은 익숙하게 책상 앞에 앉았다. 팀장은 회의 자료를 건네며 일정 확인을 부탁했고 몇몇 동료들은 눈인사만 건넸다. 말은 없었지만 전과는 달랐다. 경계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점심시간. 가인은 늘 가던 구내식당 대신 근처 김밥집에 들렀다. 짧은 휴식이 필요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아무리 마음을 열고 싶어도 여전히 거리감은 존재했다. 업무와 가족, 현실과 감정이 섞인 관계는 생각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그날 오후 팀 내 소규모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가 있었다. 주제는 다음 분기 사내 캠페인 운영. 팀장은 가인에게 자료조사와 일정표 초안을 맡겼다. 그 순간 맞은편 자리에 앉은 선배가 살짝 미간을 찡그렸다. 이름은 윤정, 입사 4년차, 팀 내에서 영향력이 컸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는 무심히 한마디를 남겼다. 운 좋네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맡기니까. 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대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다. 가인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사례를 분석하며 발표용 초안을 만들었다. 팀장은 따로 피드백을 주지는 않았지만 회의 때마다 그녀의 파일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 자체로도 가인에겐 의미 있었다. 하루는 야근 도중 팀장이 커피를 사오며 물었다. 너 처음에 칼국수 집에서 일했다며? 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은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이런 구조 익숙하겠네. 바쁘고 눈치 봐야 하고 누가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가인은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다. 프로젝트 일정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자료 전달이 누락된 것. 고객사 미팅을 하루 앞두고 사전 공유해야 할 리포트가 상대팀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담당자는 윤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리포트 편집은 가인이 했습니다. 최종 전달도 그쪽에서 담당했고요. 다시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가인을 바라보았다. 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봤다. 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마지막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전달 여부 확인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회의는 조용히 끝났고 팀장은 회의록 파일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팀장은 가인을 불렀다. 회의실 안 팀장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윤정이 그 일 일부러 내게 넘긴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 책임을 진 덕분에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어. 가인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책임을 진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니야. 하지만 책임을 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며칠 후 팀 내 소규모 회식이 있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회식 자리에선 뜻밖에도 윤정이 먼저 술잔을 들었다. 생각보다 잘하네. 가인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받았다. 건배 소리가 울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무심한 듯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가인의 이름은 보고서 맨 아래에 실무 담당으로 적혔다. 작은 글씨였지만 분명한 흔적이었다. 그 무렵 지연이 다시 한번 연락해왔다. 이번엔 말없이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문자였다. 고민 끝에 가인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설명도 이유도 없이. 두 사람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지연은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은 네가 내 딸인 게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워. 너무 많이 놓쳤고 너무 늦게 알겠으니까. 가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잔잔하게 말했다. 그런 마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요.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가인은 처음으로 목걸이를 손에서 풀어봤다. 그 위엔 여전히 흐릿한 글씨, 하은.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그 순간 조금은 이해한 것 같다. 지금 그녀가 살아가는 이름이 가인이라면 그 안에 있는 기억은 하은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름은 변할 수 있지만 선택은 현재에 있다는 확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녹아들었다. 여전히 적은 말, 여전히 조용한 태도.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는 대성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하게. 6월 초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본사 로비에는 다음 분기 행사 관련 안내문이 붙었다. 대성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이한 대규모 고객 초청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모든 부서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홍보팀 역시 업무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번 행사 실무 총괄자는 석가인, 이름이 문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름이 오르자마자 반응도 분명해졌다. 직접 말을 꺼내는 이는 없었지만 복도나 탕비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인을 향한 시선은 다시 묘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야? 누가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맡긴 거지. 그녀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여유도 없었다. 행사 준비가 이미 분 단위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정표는 그녀가 직접 짰다. 외부 협력사와의 조율, 내부 부서와의 조정, 초청 고객 명단 관리, 현장 동선 계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 했다. 중간중간 생기는 문제는 예상보다 많았고 생각보다 자주 틀어졌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씩 복귀하고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냈다.
팀장은 별다른 간섭 없이 모든 권한을 맡겼고 대신 매주 회의록을 읽고 피드백만 간결히 남겼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이 점점 말을 아꼈다. 어떤 이는 묘하게 친한 척을 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피했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력은 인정해야 하는 상황. 그 속에서 가인은 늘 일정대로만 움직였다. 행사 일주일 전 최종 리허설이 있었다. 회의실부터 외부 행사장까지 모든 동선이 검토되었고 기술팀과도 마지막 조율이 끝났다. 가인은 행사장 메인홀 앞에 앉아 수십 장짜리 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봤다. 체크박스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정이 다가왔다. 짧은 한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 행사 끝나면 너도 진짜 회사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칭찬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었다. 그저 인정이었다. 가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되받아칠 말도 없었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부터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른 공기였다. 로비에 놓인 대형 플랜카드, 안내 데스크 옆에 접수 부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인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매 순간 발생하는 크고 작은 변수 속에서도 일정은 흘러갔다. 마이크가 울리지 않는 순간, 손님이 명단에서 누락된 순간, VIP 차량이 도착 시간보다 늦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침착했다. 일 처리는 빠르고 조용했다. 행사 중반 메인 전광판에 연결이 끊겼다. 현장팀이 당황하는 사이 가인은 백업 장비로 즉시 전환을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팀원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익숙하게 흐르는 음향, 다시 살아난 화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지는 순서.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내부 직원들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행사 말미 지연이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회사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마무리 인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서 묵묵히 움직인 누군가 덕분입니다.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순간 가인은 무대 옆 통로 뒤쪽에서 고개를 숙였다. 환호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행사 종료 후 팀장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짧았고 눈빛은 단단했다.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말이 담긴 표현은 없었다. 다음 날 사내 메신저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송부자는 행사에 참석했던 외부 파트너사 대표였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석가인 사원의 응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일정이 원활했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메시지는 회의 중 공유되었고 팀장은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가인은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느낌을 받았다. 퇴근 무렵 윤정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며 짧게 말했다. 다음 행사도 네가 맡는 거야?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모니터를 끄고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칸을 파란 펜으로 채워 넣었다. 오늘도 끝까지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본사 복도에는 여전히 그 여운이 남아 있었다. 각 부서 게시판에는 행사 스케치 사진들이 붙었고 사내 메일에는 수고했다는 인사가 오갔다. 하지만 가인의 책상 위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포스트잇 메모들, 정리 중인 보고서, 조용히 울리는 키보드 소리. 아무도 따로 칭찬하지 않았고 그녀도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점심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그녀는 사내 게시판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명의 게시물을 하나 발견했다. 요즘 대성은 혈연이 실력보다 중요하대요. 실수 한 번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 보니까요. 단 2줄이었지만 그 속에는 낯익은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바뀌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은 길어졌고 회의 중에는 의도치 않은 정적이 잦았다. 누구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인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마치 이전에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시간까지 업무를 마쳤다.
그날은 데이터 정리와 다음 분기 컨텐츠 기획 아이디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아이디어 초안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입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로 보여주자. 그로부터 며칠 후 팀 내 업무 실수로 고객사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 정리되지 않은 문서로 인해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고객사의 항의가 바로 들어왔다.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그녀의 바로 옆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중 그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문서 최종 정리는 가인 씨가 했어요. 저는 전달만 했고요.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에서 가인에게 향했다. 익숙한 순간이었다. 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맞습니다. 문서 확인은 제가 최종으로 했습니다. 확인이 부족했던 건 제 책임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말끝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직접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실수가 누구의 몫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대신 지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자리에는 아무 말 없이 놓인 커피 한 잔과 포스트잇 메모가 있었다. 힘내요.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익숙했다. 그날 오후 팀장은 가인을 부르더니 보고서 검토를 함께 하자고 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팀장은 무심한 듯 물었다. 그날 회의 때 왜 바로잡지 않았어? 가인은 잠시 머무지다가 대답했다.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방식으로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게 내 방식이라면 지켜볼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다음 분기 사내 행사 기획팀이 구성되었다.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다시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몇몇 동료는 반쯤 비웃는 듯한 얼굴을 했고 일부는 아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름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팀장이 정한 일정에 맞춰 역할을 배분했고 가인은 뒤편에서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 윤정이 옆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네가 총괄이네? 진짜 운 좋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지나치려던 순간 그녀는 덧붙였다. 근데 인정할 건 해야지. 지난번 행사 진짜 깔끔했어. 그날 밤 가인은 오래전 저장해둔 사진을 꺼냈다. 유년 시절 손에 인형을 든 채 어딘가를 응시하던 한 여자아이. 그 옆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지금의 지연이 겹쳐 보였다. 닮았지만 다르고 낯설지만 익숙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덮고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연락해왔다. 아무 말 없이 한 카페에 주소만 보내왔다. 퇴근 후 도착한 그곳에는 지현이 혼자 앉아 있었다. 긴 대화는 없었다. 그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나누었다. 지연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네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곡이래.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기억해. 그녀는 그 악보를 천천히 펼쳤다. 이름 모를 선율이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느릿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명확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말했다.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하네요.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가인은 처음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지연에게 이야기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버텼는지. 지연은 가만히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다 듣고 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게 그게 더 미안해. 가인은 고개를 저었다. 대신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선택한 걸 버티고 싶었어요. 짧은 침묵 끝에 지연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이젠 같이 버티자. 그 말에 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 위에 같은 무게를 나누었다. 침묵 속의 동의, 그리고 작은 시작. 가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본사 로비는 조금 더 활기찼다. 창립 50주년 기념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전 직원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분주했고 본부별 대표들이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모여들었다. 전광판엔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 발표라는 문구가 떴고 모두가 다음 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 가인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서 있었다. 행사 전날까지도 그녀는 무대에 오를지 말지를 고민했다.
회장실에서 지연은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건 네가 만들어 온 자리야. 결정은 네가 해. 그녀는 긴 호흡 끝에 무대에 서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를 회장의 딸로 기억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그녀의 성장을 바라봐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야 했다. 행사장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대성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된 분을 소개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이어지는 발표. 서가인 홍보본부 전략실장.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상한 이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얼굴도 있었다. 그러나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가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준비해온 연설문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이름을 새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장내에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히 울려 퍼졌다. 저는 어릴 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접시를 닦고 자료를 정리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천천히 바라봤다. 앞줄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노인이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앉아 있었다. 저는 누군가의 딸로 기억되기보다 누군가의 동료로, 상사로, 그리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가장 큰 명예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남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묵직했다. 누군가는 손을 마주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물 뒤편 작은 휴게실에서 가인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다. 지연이 다가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말은 없었다. 그저 함께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 잠시 후 김노인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처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감싸 있던 거야. 봉투 안에는 낡은 붉은 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몇 번이나 빨아 색이 바랜 그 천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가인은 그 천을 조용히 손에 쥐었다. 눈앞으로 흐릿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빗속의 골목, 뿌연 새벽, 낯선 품. 아직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며칠 후 그녀는 휴가를 내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바다 근처 작은 도시, 이름 모를 해안 마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있던 그날 저녁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따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이름도 기억도 없이 시작된 삶이지만 내가 쌓아온 하루하루는 누구보다 선명했다. 그걸 지켜봐준 사람들 덕분에 오늘 내가 있다. 앞으로도 나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단 하나의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가인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서 왔든 당신의 하루가 정직하고 따뜻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이름이며 길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관심과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과 선택,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진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이름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작은 믿음과 따뜻한 손길이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록 느리고 조용한 걸음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